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허리가 뻣뻣하고 찌릿해서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죠? 아침이 더 힘겨워요. 오늘은 60대부터 80대까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침 허리 통증의 위험성입니다. 밤새 누워 있었을 뿐인데 아침이 되면 허리가 굽고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근육과 인대가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을 시도하지만 동시에 근육은 움직임 없이 장시간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특히 허리와 골반 근육은 야간에 더 쉽게 굽고 디스크는 수분이 차오르면서 아침에는 가장 팽팽하고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첫 움직임에서 통증이 쉽게 발생하죠. 임상 현장에서 보면 아침 시간대에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세수하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양말을 신으려다가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급성 통증은 대부분 준비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아침을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덜 깨어 있고 허리가 가장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고 예열하듯이 우리 허리도 예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의학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아침 관리의 중요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이 직접 실천하고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허리를 지키는 아침 루틴 4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왜 아침에 약해지는지 이해하려면 허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는 크게 3가지 구조가 함께 움직입니다. 첫째는 척추뼈, 둘째는 디스크, 셋째는 근육과 인대입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허리가 편안합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이 중 2가지, 즉 근육과 디스크가 가장 예민한 상태입니다. 근육은 밤새 움직이지 않고 긴장된 상태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둔 수건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굳은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척추기립근이라는 허리 양옆에 긴 근육과 다혈근이라는 깊은 곳의 작은 근육들이 밤새 수축된 상태로 있다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밤새 누워있는 동안 수분이 다시 차오릅니다. 낮 동안 중력의 영향으로 디스크 속 수분이 빠져나갔다가 밤에 누우면 다시 흡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디스크가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틀기, 숙이기 같은 동작은 디스크에 더 큰 압박을 주어 통증을 만듭니다. 실제로 아침에 키를 재면 저녁보다 1cm 정도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크에 수분이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골반의 정렬입니다. 골반이 틀어져 있는 상태는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밤새 고정된 자세로 누워 있다가 아침에 움직일 때 그 불균형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축이 틀어지면 그 위에 있는 허리뼈들도 비뚤어진 상태로 하중을 받게 되고 이것이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혈액순환 문제도 있습니다. 밤새 누워 있으면 허리 주변의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 뻣뻣해지고 통증에 민감해집니다. 마치 겨울날 찬 공기에 손이 시려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디스크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해도 젊을 때보다 더 쉽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아침 루틴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아침은 허리에게 가장 약한 시간대입니다. 디스크는 팽창되어 있고 근육은 굳어 있으며 혈액순환은 느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깨워주는 아침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동작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동작 하나만으로 아침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동작을 허리 깨우기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부릅니다. 왜 필요할까요? 아침의 허리는 디스크 압력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굳어 있는 근육까지 더해지면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은 이런 위험을 줄이고 허리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 동작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리 뒤쪽에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둘째, 디스크에 가해진 압력을 분산시켜줍니다. 셋째, 골반과 청골 관절의 움직임을 자극해 전체적인 허리 유연성을 회복시킵니다. 방법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무릎 뒤쪽이나 정강이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되 절대 급하게 당기지 마세요. 10초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허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내릴 때도 천천히 통제하며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10초 유지합니다. 양쪽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 무릎을 동시에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10초 유지합니다. 이때 머리를 들거나 목에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전체 과정을 3회 반복하세요. 시간은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됩니다. 허리를 바닥에 꾹 붙이는 느낌으로 진행하세요. 허리와 바닥 사이에 손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끌어올릴 때 갑자기 당기지 말고 천천히 마치 깃털을 다루듯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급한 동작은 오히려 근육을 놀라게 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어깨를 올리고 얼굴을 찡그리는데 이러면 목과 어깨까지 긴장하게 됩니다. 턱은 가볍게 당기고 어깨는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무릎을 당길 때 숨을 들이마시고 유지할 때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내릴 때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과 동작이 조화를 이루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 사례로 고양시 76세 김은숙님은 아침에 허리가 굳어서 일어나는 데만 2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서도 한참을 버텨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죠. 이 루틴을 2주간 꾸준히 한 후 아침 첫 걸음이 확 달라지고 허리가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을 때 허리를 숙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인천 71세 박순애 님은 무릎 당기기를 하고 나면 허리가 풀리는 느낌이 확실하다며 이제는 일어나기 전에 안 하면 불안할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의학적 근거,
이 동작은 요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디스크 압력을 빠르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요추 굴곡 스트레칭이라고 하며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퇴행성 디스크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당기면 허리뼈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신경 압박이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의자에서 골반 세우기 동작. 바로 걷기보다 의자에 앉아 골반을 먼저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은 허리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허리도 불안정해집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하듯이 골반이 바로 서야 허리도 건강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골반의 중요성을 간과하십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골반을 움직여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골반과 허리는 하나의 연결된 구조입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허리는 과도하게 휘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면 허리는 둥글게 구부러집니다. 이런 불균형이 쌓이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방법의자에 앉아 허리는 편안하게 둡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의자 중간쯤에 앉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골반을 앞뒤로 10회 움직입니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면 허리가 살짝 휘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고 뒤로 기울이면 허리가 둥글게 말리면서 배가 들어갑니다. 이 움직임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리듬을 타듯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좌우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왼쪽 엉덩이에 체중을 실었다가 오른쪽 엉덩이로 옮기는 동작입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으로 10회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원을 그리듯 5회 회전합니다. 골반으로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상상하며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돌려주세요. 이때 상체는 최대한 고정하고 골반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점은 허리가 아니라 골반만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크게 구부렸다 폈다 하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골반뼈 자체를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움직임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큰 동작보다 정확한 작은 동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만 하면 감각이 생깁니다. 복부와 엉덩이 힘을 빼야 효과가 좋습니다.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마치 춤을 추듯이 움직이세요. 힘을 주면 오히려 근육이 굳어서 역효과가 납니다. 실제 사례서울 72세 이경수님은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숙일 때 아침마다 통증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세수를 할 때마다 허리가 당기고 아파서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못했다고 하죠. 이 루틴을 3주 실천한 후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세면대에서도 아프지 않다고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골반 돌리기 동작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의학적 근거로 골반 움직임은 요추 1번부터 5번까지를 부드럽게 활성화시키고 굳어있던 허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특히 장요근이라는 골반과 허리를 연결하는 깊은 근육을 자극해 허리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또한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켜 골반 통증도 함께 완화시킵니다. 이 동작은 요가의 골반 틸트 동작에서 착안한 것으로 재활의학에서도 널리 권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링은 허리와 골반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 굳어 있으면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 허리를 펴기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햄스트링이 심하게 뭉쳐 있습니다.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의 긴 근육으로 골반 아래쪽에서 시작해 무릎 뒤까지 이어집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고
굳으면 골반이 뒤로 당겨지면서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골반이 뒤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려고 하면 당연히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햄스트링이 더욱 짧아져 있습니다. 방법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습니다. 뒤꿈치는 바닥에 닿게 하고 무릎은 완전히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살짝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등이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올라오도록 하면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도 함께 스트레칭 됩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가슴을 살짝 앞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둥글게 구부리며 앞으로 숙이는데 그러면 허리만 아프고 햄스트링은 제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슴을 펴고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듯이 상체를 살짝 숙이세요.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이 오면 정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초 유지합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고 통증이 아닌 당김을 느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강도를 줄이세요. 반대쪽 10초 유지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3회씩 반복하면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분에게 최고입니다. 일어날 때 번개처럼 아픈 통증을 느끼는 분, 이런 통증은 대부분 햄스트링이 굳어서 골반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허리가 불편한 사람, 햄스트링이 짧으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뒤로 당겨져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골반이 뒤로 말린 둥근 허리를 가진 분, 거울로 옆모습을 보면 허리가 일자로 펴지지 않고 등이 굽어 있는 분들입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 단계인 분, 디스크 압력을 줄이는데 햄스트링 유연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부산 69세 김정호님은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찌릿하게 전기가 오듯 아팠다고 하셨는데 이 루틴을 일주일 실천하고 그 찌릿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후 다시 침대에 앉을 때 통증이 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의학적 근거는 햄스트링은 골반을 아래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 굳어 있으면 허리가 과하게 당겨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햄스트링 유연성이 10도만 개선되어도 허리 통증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햄스트링이 유연해지면 걸을 때 골반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져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이 스트레칭은 물리치료에서도 필수로 처방되는 동작입니다. 마지막 루틴은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코어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코어는 허리 안정성이 60%를 담당합니다. 코어 근육이란 복부, 허리, 골반 주변의 깊은 근육들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운동을 해도 허리는 불안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 플랭크나 잇몸 일으키기 같은 힘든 운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코어가 아니라 깨어있는 코어입니다. 근육이 제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신경을 깨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기, 척추를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는 뒤로 펴줍니다. 코로 숨 들이쉬기 3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합니다. 내쉬면서 아랫배를 살짝 당겨 5초 유지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깁니다. 이때 강하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속근육을 부드럽게 조이는 느낌입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듯이 배 안쪽 깊은 곳이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10회 반복 들숨 3초, 날숨 5초의 리듬으로 10회 반복하면 약 1분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점은 배를 강하게 넣는 것이 아니라 속근육을 깨우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힘을 주면 표면 근육만 긴장하고 정작 중요한 깊은 근육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실로 배꼽을 뒤에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어깨와 목에 힘 빼기. 호흡 운동을 할 때 어깨가 올라가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깨는 아래로 내리고 목은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호흡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배를 당기는 동안에도 호흡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도 긴장합니다. 의학적 근거로 호흡법은 폭행근이라는 가장 깊은 복부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폭행근은 허리를 코르셋처럼 감싸고 있어 이 근육이 작동하면 척추가 안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80%가 폭행근의 지연 활성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움직임이 필요한 순간에 이 근육이 제때 수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운동은 바로 타이밍을 회복시키는 신경 재교육 훈련입니다. 또한 호흡과 코어를 연결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통증 민감도도 낮아집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동시에 코어 수축은 척추를 보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핵심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지만 허리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아침엔 절대 무거운 물건 들지 않기. 아침에는 디스크가 부풀어 있고 근육도 덜 깨어 있어 부상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거나 화분을 옮기거나 손줄을 안아 올리는 행동은 충분한 스트레칭 후에 해주세요. 아침 기상 후에 2시간은 허리에게 조심 시간입니다. 꼭 들어야 한다면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 들어 올리세요. 두 번째, 찬 바닥에 앉지 않기. 바닥의 차가운 기운은 허리 근육을 빠르게 굳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요가나 스트레칭을 바닥에서 하실 때는 반드시 두꺼운 매트를 깔고 가능하면 의자나 침대를 활용하세요.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방석이나 담요를 깔아 체온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세 번째, 발목 돌려주기. 30초. 발목은 허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목이 굳으면 걸을 때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그 충격이 고스란히 허리로 전달됩니다. 아침에 양말을 신기 전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첫 걸음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첫 걸음을 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을 끌어가거나 화장실에 급하게 가려다가 허리를 다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후 최소 30초는 침대 끝에 앉아 있으세요. 그 시간 동안 발목을 움직이고 어깨를 돌리고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첫 몇 걸음은 마치 아이가 처음 걷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으세요. 다섯 번째, 물 한 잔 마시기.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디스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디스크에도 수분이 공급되어 유연성이 회복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아침 루틴은 예방과 관리에는 탁월하지만 모든 허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리로 저리거나 당기는 통증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경우, 이것은 신경 압박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발끝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이것은 신경 손상의 징후입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깰 정도로 아픈 경우, 휴식 시 통증은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소변 조절이 어렵거나 이상 감각이 있는 경우,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3주 이상 운동과 관리를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우,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이 루틴을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허리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골반 운동이나 호흡 운동을 추가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면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얼마나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 변화를 느낍니다. 2주 정도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시고 한 달 정도 지속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도 해야 하나요?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휴식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뻐근함이나 경미한 통증은 오히려 이 루틴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움직임 범위는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은 허리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루틴을 5분에서 7분만 투자해 보세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고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매일의 작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비싼 치료나 수술보다 매일 아침 5분의 루틴이 여러분의 허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침이 부드럽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통증 부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떤 주제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